사람의 마음은 흔히 물결이 잦아든 새벽의 연못과도 같다고들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고요하여 한 점 흔들림도 없어 보이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물속에서는 아주 미세한 결들이 움직이며 연약한 떨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그 아래에는 지나온 생각들의 가는 줄기와 아직 언어로 드러나지 않은 감정의 흐름이 얽혀 있습니다. 고요함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릅니다. 가만히 있는 듯 보이나 그건 단지 움직임을 감춘 것이지 완전히 정지한 상태는 아닙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자신이 지닌 고요를 믿어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고요 아래에서 잔잔히 흔들리는 감정의 결이 더 진실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 미세한 떨림은 불편함의 신호인지 아니면 오래 묻혀있던 진심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기척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겉에 고요만 지키려는 나는 혹시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약용이 말한 사물은 겉보다 속이 크다는 문장처럼 마음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평온보다 보이지 않는 떨림이 더 크고 넓습니다. 주인공은 그 떨림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하나의 안내자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아직 굳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며 굳어지지 않은 마음은 변화와 성찰의 여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늦은 오후 바람 한 점 없는 들판을 걷다 문득 멈춰섭니다. 들판 끝에 선 억새 한 줄기가 아주 약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 바람이 없는데 어딘가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고요한 풍경조차 흔들림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흔들림은 결코 고요를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고요가 깊어지기 위한 필연적 과정임을, 이제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흔들리는 결을 외면하지 않고 그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마음의 결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천천히 살피려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고요의 겉이 아닌 고요의 속을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스듬히 지나갈 때 주인공은 조용히 눈을 뜹니다. 집안은 아직 깊은 새벽의 온기를 품고 있었고 먼지 한 톨 움직이지 않는 듯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조용한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안정된 시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음속에서 아주 가느다란 떨림 하나가 스치고 지나가며 고요의 표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감정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미세했고 손으로 잡으려 하면 금세 사라질 것 같은 흐릿한 감정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채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고요함을 무너뜨린 그 작은 떨림을 다시 느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림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균일한 방향을 갖지 않고 아주 얇은 파문처럼 마음에 여러 번을 스치며 제각기 다른 깊이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 감각을 따라가면서 문득 생각합니다. 이 미세한 결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 지나간 기억의 잔향인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예감인가? 마음의 흔들림을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떨림을 두려워하기보다 어떤 말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의 속삭임처럼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정약용이 그래서 자주 말하곤 했던 사물의 진짜 성질은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표면 아래서 은근히 움직이는 흐름 속에 숨어 있다는 가르침이 자연스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마루로 나가 앉습니다. 차가 식을 때까지 놔두었다 다시 데우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은 차를 끓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자꾸만 아침에 느껴졌던 그 떨림의 정체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며 아주 작은 기포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 그는 그것이 자신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바닥에서는 이미 작은 기포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기포가 표면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을 뿐 고요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마음이 사실은 조용한 긴장을 머금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정확히 느꼈습니다. 차를 따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이 떨림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어딘가로 이끌려가게 하는가? 질문을 던지고 나서도 그는 곧바로 답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너무 빠른 해석은 마음의 결을 왜곡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떨림을 지켜보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마치 연못의 물결이 자연스럽게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듯 마음의 결이 스스로 자리를 잡을 시간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햇빛이 대청마루의 나무결을 타고 들어오며 길게 드리워지는 순간 그는 마음속 흔들림이 단순한 불안이나 근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의 파편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오래 머물렀지만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생각의 그림자에 가까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정적 속에서 더욱 또렷해져 보였고 어쩌면 그것은 스스로 오래 외면해 온 진심의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마신 뒤 작은 마당으로 나와 발끝에 닿는 흙의 촉감을 느낍니다. 흙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으나 그 속에서는 늘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듯이 마음도 겉으로 고요할 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그는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림은 무질서가 아니라 어쩌면 마음이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할 때 생겨나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마음의 미세한 떨림을 더 이상 숨은 결로 두지 않고 그것이 고요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가 깊어지기 위한 시작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고요함은 정지의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을 품은 균형의 상태라는 것을. 아침에 고요가 지나고 하루의 움직임이 서서히 깨어나는 시간. 주인공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며 어제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마음속에서는 어제와 다른 결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흔들림을 이제 막 인지한 상태였고 그 떨림을 억누르거나 지우려 하던 지난날의 습관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는 곧 걸음을 멈추고 그 생각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나는 왜 흔들림을 불편해하며 그것을 경계하려 했을까? 그의 내면에는 언제부터인가 흔들림은 곧 불안이라는 오래된 상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무언가가 잘못되었거나 균형이 잃어버린 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느낀 미세한 떨림은 불안이라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두려움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섬세했습니다. 그 떨림은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 없는 날에도 원인 모르게 잎사귀 하나가 낮게 흔들릴 때 그 움직임이 아무런 위협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길가에 서서 오래된 나무를 바라봅니다. 고목의 가지들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약간씩 뒤틀려 있었지만 그 뒤틀림이야말로 나무가 살아온 세월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가지들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는데 그 떨림은 살아있음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명은 원래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 없구나.
흔들림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좁게 만들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자연스레 자신의 내면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흔들림을 경계했을까? 혹시 마음이 흔들리면 내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은 오래된 문을 여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감정의 창고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흙냄새 같은 오래된 감정들이 천천히 고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마음속의 떨림을 불안으로 규정해버림으로써 그 흔들림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의도적으로 고요를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을 억지로 붙잡거나 멈추려 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오래된 기억의 껍질도 조금씩 벗겨지는 듯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흔들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 흔들림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감고 한 호흡씩 천천히 이어갑니다. 호흡이 깊어지자 마음의 표면에 떠오르는 떨림 역시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주지 않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또렷하게 일깨워주는 진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것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흔들림은 더 이상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아니었고 감추어야 할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마음의 결은 오히려 더 투명해지고 고요함은 더 깊은 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의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창문 밖에서 바람이 아주 약하게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스치자 얇은 창호지가 부드럽게 떨렸고 주인공은 그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은 어쩐지 그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내면의 사유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흔들림을 경계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작은 뿌듯함과 함께 창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요를 지키는 방법이 고요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받아들일 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기울기 시작할 무렵 주인공은 마을 외곽의 작은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종종 마음이 복잡할 때 걸음을 옮기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그저 흐름 없는 고요를 찾고 싶어 발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울가에 도착하자 물이 흐르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물결이 바위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리듬은 잔잔하면서도 선명했고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요함은 꼭 침묵 속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작은 깨달음을 떠올립니다. 그는 개울 옆 돌 위에 천천히 앉아 주변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나무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만 귀를 기울이면 잎 하나가 아주 가볍게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 벌레가 움직이는 미세한 소리도 어렴풋하게 감지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고요해 보이는 풍경이 사실은 온갖 소리들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는 여러 감정들이
서로 부딪히고 스치며 소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세를 바로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느꼈던 흔들림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쳐 지나간 미세한 떨림,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느꼈던 작은 깨달음, 가리고 겉으로 감춰두었던 감정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감각. 그 모든 것이 지금 개울의 물소리처럼 사라지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깨닫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마음을 멈춘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사실을. 그동안 그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왜 흔들리느냐고 다그치거나 흔들림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해석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 소리는 늘 흐릿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멈춰서 귀를 기울이자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서서히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이 내는 여러 소리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는 지나간 기억의 회상에서 오고 어떤 소리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가벼운 기대에서 옵니다. 아주 조용한 떨림은 서운함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조금 더 깊고 무거운 떨림은 오래된 자기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악기의 조율을 하듯 마음속 여러 소리들의 음색을 가만히 들으며 이 소리는 어디서 오는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소리는 언제나 나를 해치려는 소리는 아니라는 것. 그동안 그는 마음의 떨림을 불안으로만 해석해왔고 떨림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눌러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여러 소리 중 대부분은 그저 존재의 신호였고 때로는 변화의 예고이기도 했으며 마음이 조금 더 진실하게 살아있으려 할 때 풍기는 자연스러운 파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물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 순간 햇빛이 물 위에 비스듬히 떨어지며 작은 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빛은 물결 위에서 흩어졌다 다시 모이고 다시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반복의 움직임은 규칙을 갖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는 자연의 고요한 질서였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문장이 떠오릅니다. 마음도 흩어지고 모이기를 반복하며 제 질서를 만들어간다. 그 문장은 그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답 하나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고요란 아무 소리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가라앉은 뒤 비로소 들리는 본래의 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음은 마음이 흔들릴 때 더 또렷하게 들린다는 것. 해가 조금 더 기울고 개울에 비친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멈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흔들림이 선명한 소리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마음의 떨림을 위험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의 내면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입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마음은 나에게 스스로를 드러내는구나. 이 깨달음은 앞으로의 시간을 바꾸어 놓을 작은 씨앗처럼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흔들림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림을 제대로 듣기 위해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개울가에서의 사유가 마음속 깊이 잔잔히 흘러가던 며칠 뒤 그는 뜻밖의 순간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사소했습니다. 문득 떠오른 오래된 기억 하나가 마음속 고요를 단번에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특별히 고통스럽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잊고 싶어 했던 한 조각이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 한가운데 돌 하나가 툭 떨어진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큰 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한동안 그는 이 파문이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조용히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고요가 순식간에 흐트러지는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흔들림은 왜 이렇게 크단 말인가? 나는 분명 고요를 받아들였는데 왜 다시 이렇게 요동치는가? 그는 잠시 산책을 나섭니다. 익숙한 길을 걷지만 오늘따라 길가의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다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풍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것도 아닌데 햇빛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 파문이 만들어내는 왜곡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오래 서 있던 느티나무 아래에 멈춰섭니다. 나무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뿌리는 깊게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굳건한 나무조차도 내면 어딘가에서는 작은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나무의 잎은 자체의 무게 때문에 아주 가볍게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마음속 파문에 비추어 봅니다. 내 마음의 흔들림도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생겨난 것은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거대한 원이 계속 번져나갔고 그 중심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가만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그가 오랜 세월 피하려 했던 감정이었으며 그 감정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덮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앉아 그 기억과 마주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동반한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기억의 표면을 더듬습니다. 기억은 마치 오래된 항아리 안에 남겨진 물처럼 탁해져 있었고 건드리는 순간 작은 파문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파문은 처음처럼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문의 중심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나는 이 기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었구나. 그는 점차 파문이 고요 속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느낍니다. 큰 파문은 시간이 지나면 작아지고 작은 파문은 결국 연못의 본래 형태와 어우러져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그는 깨닫습니다. 고요를 위협한다고 느낀 흔들림은 사실 고요가 자기 자리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잠시 후 그는 방 안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켭니다. 촛불은 기울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꽃이 아주 가볍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숨결 하나만 가까이 가도 흔들릴 만큼 연약한 불꽃이지만 그 불꽃은 꺼지지 않고 자신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흔들리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흔들리면서 더 단단한 중심을 찾는구나. 바람이 없는데도 이따금 불꽃이 조용히 흔들렸고 그는 그 움직임 속에서 파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파문은 위협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징표였습니다. 깊은 물일수록 파문은 크게 일어나고 깊은 마음일수록 흔들림 또한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는 촛불을 바라보며 오늘의 파문을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마음의 고요는 파문이 없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파문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깊어졌을 때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임을 너무 늦게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촛불의 흔들림마저 잦아들었고 그의 마음도 서서히 본래의 고요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흔들림이 지나간 자리가 조금 더 넓어진 것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사유의 흐름은 그의 마음 안에서 서서히 하나의 결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얼른 그 흔들림을 억누르거나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파문과 마주한 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흔들림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마음이 더 넓어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아침 그는 그 변화가 자신의 내면에 실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마당에 나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찬 기운이 피부를 스치자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쉰 뒤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거의 없었고 바람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한 이 풍경도 사실은 미세한 움직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마당의 흙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새벽빛은 그 자체로 하늘의 움직임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요는 정지의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이 억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머무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찻잔을 바라봅니다. 찻잔은 얇았지만 견고했고 뜨거운 차를 담아내면서도 그 형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찻잔의 존재 방식이 마음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릇은 내용물이 출렁인다고 해서 함께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릇이 있기 때문에 뜨거움도 흔들림도 향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마음도 그릇이 되어야 하는구나. 흔들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그동안 그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안정되지 않은 마음의 표식이고 고요는 흔들림을 억제할 때만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억누른 고요는 오래가지 않고 오히려 아주 작은 진동에도 쉽게 깨져버린다는 사실을. 진짜 고요는 흔들림을 억누르지 않는 데서 생겨난다는 것을. 흔들림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손님이라는 것을. 그는 어젯밤의 파문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큰 요동처럼 느껴졌지만 그 파문은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잦아들었고 결국 고요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파문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흐름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깊은 연못이 작은 돌을 받아들이듯 자신의 마음도 흔들림을 품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흔들림을 품으면 고요는 오히려 더 깊어진다. 그는 마당의 나무를 살펴봅니다. 나무는 강인해 보이지만 사실 바람 앞에서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나무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흔들림 덕분에 나무는 부러지지 않고 바람의 방향에 맞추어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흔들림을 허락할 줄 아는 유연함 때문에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마음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는 다시금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을 조용히 살핍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떨림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해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이 마음의 현재 모습이라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부드러운 공간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흔들림이 생기면 마음이 좁아지고
그 좁아진 공간에서 감정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한층 넓어진 듯 흔들림이 있어도 번잡함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진 것입니다. 해가 마당의 한쪽 끝을 비추기 시작하자 그는 일어나 천천히 정자까지 걸어갔습니다. 주변의 풍경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풍경은 어제와 다르게 깊고 넓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흔들리더라도 괜찮다. 흔들림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넓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자 위에 앉은 그는 차를 다시 따릅니다. 차향이 천천히 퍼져나가고 뜨거운 수증기가 살아있는 듯 손끝을 스쳐 지나갑니다. 흔들림은 계속 존재했지만 그것을 담아내고 놓아둘 여유가 생기면서 고요는 이전보다 훨씬 두터운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고요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 속에서 느껴지는 균형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정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제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 평정이라는 것을. 오늘의 깨달음은 이전보다 덜 화려했고 더 조용했지만 그 깊이는 전에 없을 만큼 넉넉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 문장을 새기며 정자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흔들림을 담아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고요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 며칠째 이어진 사유의 여정은 어느덧 하나의 문장처럼 정리되어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울림이었고 그 울림은 때때로 불편한 미세한 떨림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밀어내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본 날부터 그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요의 겉이 아니라 고요의 결이라는 깊은 세계에 닿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는 집 뒤편의 작은 언덕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풍경을 찾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마음이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언덕길은 익숙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없이 걸어온 길이었고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으며 수많은 시간을 그의 곁에서 함께해 준 길이었기에 그는 그 길의 모든 굴곡과 그림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억새밭이 바람에 아주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움직임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결이 일렁이는 듯한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 흔들림이 억새의 약함이 아니라 억새의 생명력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서 자연스레 질문 하나를 떠올립니다. 나는 저 흔들림처럼 흔들리면서도 서 있을 수 있는가? 예전이라면 이 질문은 그에게 불안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부정적인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은 불안의 징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은 삶의 형태가 바뀌고 있음을 알려주는 작은 기척이었으며 그 기척을 읽을 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넓이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언덕 위에 서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아주 작은 떨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떨림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떨림 덕분에 그의 마음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고요는 흔들림의 부재가 아니라 흔들림을 품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평정이라는 것을.
갑자기 언덕 아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그 새가 떠오르는 궤적을 가만히 따라갔습니다. 새는 빠르게 날아오르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바람을 타며 속도를 늦췄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새는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몸의 각도를 조절하며 그 안에서 균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생각합니다. 나도 저 새처럼 마음이라는 바람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구나.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잔잔했고 들판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수많은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 움직임들을 담아낼 수 있는 여유가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다. 고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었구나. 잠시 후 그는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들숨과 날숨을 살폈습니다. 숨은 마치 작은 파도처럼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숨결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흐르는 파문과 같았고 그는 그 파문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르게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앉아있자 마음속에서 작지만 단단한 결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은 흔들림과 고요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언덕 아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내 마음의 고요는 이제 흔들림과 함께 있다. 그는 더 이상 고요를 얻기 위해 흔들림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넓이 속에서 그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고요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의 마음에 잔잔한 결을 남기고 그 결은 오랫동안 사유의 빛으로 머물 것입니다. 주인공의 며칠간의 여정은 거창한 사건도 특별한 깨달음의 번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정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요를 간직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시작된 탐색이었지만 그 탐색은 곧 흔들림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흔들림을 두려워하던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진짜 고요는 흔들림이 없는 곳이 아니라 흔들림을 해치지 않고 함께 머무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야 조금은 자연을 닮아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 앞에서 억새가 부러지지 않는 것은 흔들릴 줄 알기 때문이며 깊은 연못이 작은 돌멩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연못이 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마음이란 그릇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릇이 크면 작은 흔들림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릇이 깊으면 파문이 생겨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애썼지만 이제는 흔들림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이 고요를 완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의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잔잔했고 들판은 어제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풍경을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고요는 더 이상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스스로의 결을 따라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마음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대신 그 흔들림이 자신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지 조용히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요를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고요와 흔들림이 서로를 비추는 삶. 그는 그 길을 앞으로도 천천히 걸어갈 것입니다. 언젠가 또 마음이 흔들릴 일이 찾아오겠지만 그는 그 흔들림을 예전처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림이 생긴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는 마음은 늘 변화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고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해는 작지만 단단한 결이 되어 그의 삶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결은 앞으로의 하루하루 속에서 그의 생각과 행동, 말과 침묵 속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며 고요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